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빵로그 잼빵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호주에서 파티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오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를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가능하다면 또 3탄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해보고 싶은 거는 파이핑인데요. 파이핑이 짜는 거죠. 어떤 필링이라던가 아니면 크림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짠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파이핑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짤주머니 그리고 깍지, 이거를 파이핑백 그리고 파이핑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핑을 하려면 이제 파이핑백에 파이핑 팁을 넣고 파이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데코레이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탕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코코아 파우더로 이렇게 뿌려서 장식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코코아 파우더나 그런 가루류 같은 경우에는 더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코아 파우더라는 거 아이싱 슈가 같은, 그러니까 아이싱 슈가는 우리나라 분당이나 슈가 파우더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이싱 슈가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렸던 한국에서 파티셰로 일했을 때 사용했던 영어 용어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가를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코아 파우더나 아니면 아이싱 슈가 같은 거를, 그런 파우더류를 뿌릴 때는 더스트라고 합니다. dust with icing sugar 아니면 dust with cocoa powder,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자가 그거보다 조금 더 굵고 그런 파우더류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스프링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가를 만약에 이렇게 뿌려준다라고 하면 sprinkle with sugar, 아니면은 스프링클도 있죠. 그 데코레이션 할 때 쓰는 이런 거, 이런 스프링클을 뿌려줄 때도 이제 sprinkle with sprinkl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뿌리다 라는 뜻인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림인데요. 그냥 일반 크림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지방 함량이 35% 이상인 크림을 이제 생크림이라고 규정을 해서 한 종류로만 판매를 하는데요. 식물성 크림 그런 거 다 제외를 하고 말하는 건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성 크림이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퓨어 크림이랑 띠크림입니다. 퓨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퓨어한 크림이다. 그래서 아무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유지막 함량이 35% 이상인 크림 자체를 말합니다. 띠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가 들어갑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젤라틴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식물성 안정제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젤라틴보다는 식물성 안정제를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할랄 제품들이라던가 다이어터리 그리고 알러지 같은 부분들이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물성보다는 안정제를 넣을 때 식물성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띠크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용할 때 더 띡합니다. 둘의 사용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요. 퓨어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요리 쪽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스라던가 어떤 이렇게 쿠킹을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패스츄리 크림을 끓인다거나 조금 더 묽은 농도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 같았는데, 띠크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특히 크림 휘핑 같은 거 할 때는 띠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생크림이 동물성이어도 뽀얗고 힘도 좋은 편이고, 여기는 특성이 어떻냐면 한국 생크림에 비해 좀 더 누렇고요. 조금 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싱 하기에 되게 좋은 생크림의 그런 특성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호주소랑 우유 그 성분이 한국과 그 재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호주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갑자기 이제 3000%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저도 호주 와서 바뀌었는데, 우유가 너무 고소하고 되게 풍미가 진하고, 그렇다 보니까 호주에서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떼만 거의 먹는 편이거든요. 우유가 맛있고 우유 종류도 많고, 뭐 어쨌든 아무래도 그 원유 자체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생크림도 이런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하얗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한국 생크림은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 있고 풍미가 엄청나게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호주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풍미가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백설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백설탕은 캐스터 슈가 그리고 화이트 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캐스터 슈가랑 화이트 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자인데요. 같은 백설탕이지만 캐스터 슈가가 조금 더 입자가 작고 화이트 슈가가 조금 입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베이킹에 적합한 설탕은 캐스터 슈가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오셔서 유학을 오신다거나 베이커리에서 일해보시면 캐스터 슈가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 슈가는 베이킹에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자가 크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느려서 특히 뭐 머랭 같은 어떤 섬세한 작업을 할 때에는 원하는 질감 같은 게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마트에 캐스터 슈가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한번 화이트 슈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화이트 슈가를 사용을 할 때 살짝 갈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런 설탕 입자가 중요하지 않은 작업 같은 걸 할 때는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긴 해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은 설탕이랑 아이싱 슈가랑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듯이 캐스터 슈가랑 화이트 슈가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야 하고요.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베이킹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스터 슈가를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꾸 한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파티시에로 일을 하다가 호주에 왔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한국에서 파티시에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호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재료의 차이라던가 용어의 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말이죠. 어쨌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림의 휘핑 정도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림의 휘핑 또는 뭐 머랭의 휘핑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합니다. 50%, 뭐 70%, 9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50%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휘퍼를 들어 올렸을 때 조금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그런 상태? 되게 매끄럽고 파이핑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무스 같은 케이크를 만들 때 폴딩하는 크림으로 넣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50%로 사용을 하고 70%는 조금 더 크림이 뻑뻑해지고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 크림 뿌리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90%는 이제 완전히 뻑뻑한 상태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휘핑이 되지 않은 바로 직접 매끄러운 정도가 가장 최대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오버 휘핑이 되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소프트 픽, 미디움 픽, 그 다음에 펌 픽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 같은 경우를 소프트 픽이라고 하고 70% 정도가 이제 미디움 픽, 90% 정도가 펌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용어가 직관적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할 때 뭐 소프트 미디움 픽이라던가 뭐 미디움 펌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용어는요. 사실 이게 베이킹 용어가 아니긴 한데요. 주방에서 진짜 많이 듣고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척이라는 표현인데요. 호주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말할만 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재료들이 뭐 상에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장 필요 없을 때 이럴 때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just chuck it away 아니면은 just chuck it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호주 처음 왔을 때 파티시에리 과정을 여기서 들었었잖아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뭔 소리지? 했어요. 제가 다녔던 코스 중에서 반이 2개가 있었는데 AB였나 1, 2반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반이 20명인가 그렇게 반이 있었는데 저 포함해서 4, 5명 인도네시아 애들이랑 저 빼고는 다 호주인들로 구성된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이 이제 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고 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었고 저는 지금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호주 애들이 자꾸 just chuck it away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이제 설명을 안 해도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계속 듣다 보면 어떤 거를 버린다고 할 때도
throw away 이거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방에서는 그냥 chuck it away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chuck이라는 표현이 버린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냥 저기다가 그냥 대충 던져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걸 버리라는 건지 아니면 저기다 일단 치워놓으라는 건지 당연히 알겠죠? 다음에 말하고 싶은 용어는요, 라이닝이라는 단어인데요. 타르트 반죽을 만들어서 타르트를 밀어서 타르트 틀에 모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퐁사주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요게 프랑스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라이닝 타르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타르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케이크 링에다가 띠지를 두르고 무스를 안에 채우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플라스틱 투명 필름 띠지라고 하죠. 그때 띠지가 아세테이트 스트립이거든요. 판 크기가 이제 시트라고 해서 아세테이트 시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띠지, 요거를 아세테이트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투명 필름이라는 게 아세테이트라는 단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Line it with acetate strip please. Line it with acetate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크림을 만들거나 반죽을 만들었을 때 보관을 할 때 이제 store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냉장고 보관이고 어떤 건 냉동 보관이고 어떤 거는 실온 보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간단한 단어긴 한데 말을 해보자면 store이라고 표현을 해서 store at the room temperature라고 하면 이제 실온 보관이라는 뜻인데 room temperature를 이제 room temp이라고도 합니다. store at the fridge 아니면 store at the freezer 이렇게 냉장 보관한다,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res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관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얘네를 숙성시킨다? 식혀서 보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반죽 같은 거를 이제 숙성을 시킬 때 사용할 때 rest the dough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크림 중에서도 핑가나슈라고 이게 초콜릿이 들어간 크림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못 써요. 하루 숙성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만약에 적은 양이라면 최소 5시간, 6시간은 있어야 충분히 이렇게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크림인데요. Rest the cream overnight 이렇게 한다거나 Rest the cream for 6 hour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이 거의 5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말을 제가 못해가지고 편집으로 다 자를 예정이고요. 편집본으로 올리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저한테 말도 잘하고 너무 영상도 잘 찍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다 편집 말 사이사이 다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 엄청나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좀 고되긴 합니다만 저한테 이제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의 그런 사랑의 신호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영상 편집하는데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좀 힘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2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3탄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돌아올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영상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